자, 또반장 피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실은 이 좀 민감한 주제입니다. 민감한 주제고 화제도 많이 됐던 주제인데 요거를 좀 다루지 않을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다루겠습니다. 기자에 대한 어떤 좌표 찍고 공격하는 이런 그 사건들, 여기에 대해서 언론과 기자의 책임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보고 또 성숙한 시민 의식에 대해서도 또 얘기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이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2025년 이제 이번 달 이제 얼마 안 지난 일이죠. 이번 달에 그 전에 이제 대통령실이 브리핑을 하면서 생중계 카메라를 추가하겠다. 그래서 기자들의 질문하는 모습도 오픈하겠다. 요런 이제 그 지침을 발표를 했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됐고, 언론 노조에서도 환영할 만한 일이기도 한데, 근데 기자들에 대한 인신 공격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런 그 기자들의 얼굴 공개 없이도 이루어졌던 일이라 좀 우려가 된다. 그래서 잘 대통령실에서도 좀 현명하게 그 부분을 좀 챙겨주길 바란다. 이런 정도의 메시지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근데 2025년 7월에 이제 OBS 모 기자가 강유정 대변인에게 이제 질문을 하면서 약간 이제 설왕설래가 갑론을박이 이어지면서 이제 얼마 뒤에 기자의 목소리, 뭐 얼굴, 이름 이런 것들이 온라인에 쫙 퍼지면서 이제 온라인상에서 그 기자를 이제 공격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기자가 그 이후에 사내에서 그 인사 조치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대통령실 이제 취재 기자에서 빠지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 기자가 강유정 대변인을 향해서 제가 좀 신상 발언을 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이러저러한 공격도 있어서 너무 힘들었고 회사에서도 인사 조치가 돼서 참 이렇게 좀 안타깝다. 뭐 이런 이제 얘기를 하면서 더 이게 이슈가 불이 붙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여론, 그다음에 뭐 심지어 뭐 뉴미디어뿐만 아니라 언론사 소속 그 유튜브 채널들까지도 이를테면 그 맥락을 다 자르고 그 기자가 뭐 질문하는 모습이라든지 뭐 강유정 대변인과 설왕설래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부각해서 그 기자를 조금 더 공격하라는 듯이 그런 식으로 이제 뭐 쇼츠 영상 이런 것들이 올라가서 이 이슈가 활활 타올랐고, 그 기자도 뭐 이제 여러 가지 인신 공격 이런 것들을 댓글 뭐 이런 걸로 당했나 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되게 이제 그 민감한 부분이긴 한데, 취재 기자로서 또 이제 출입처도 가보신 적이 있고 또 브리핑이나 이런 현장도 경험해 오신 적이 있는데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일단은 뭐 기자라고 해서 뭐 비판의 성역은 아니죠. 기자도 잘못을 하면 당연히 비판을 받아야 네네. 되고, 잘못을 하면 지적을 당해야 되고, 뭐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기자가, 언론이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는 것도 맞고, 네네. 그러니까 뭐 그런 것은 얼마든지 당연히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선 정도의 문제겠죠. 네네. 그리고 이번 사건 같은 경우도 사실 공개된 브리핑 화면으로만 보면은 기자가 비공개 행사는 뻔히 알면서 왜 공개적인 생중계되는 자리에서 그거를 지금 대변인한테 질문을 하냐? 그건 네. 기자가 잘못했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죠. 그 상황이 대통령실의 기자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조금 더 들여다보면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습니다. 네네. 그래서 시민들이 그런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간단하지 않다라는 걸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간단하지 않지만 이 자리에 이 또라이브를 보실 정도의 시민분들이면 관심이 많으실 테니까 네네. 디테일하게 설명드릴게요. 디테일하게 좋습니다. 대통령실의 행사가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전에 공개되는 행사. 사전 이거는 공개 예고 행사. 기사 다 쓰고 뭐 네네. 모두가 다 아는 거죠. 그다음에 사후 공개 행사. 이거는 행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행사가 끝날 때까지는 보도를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다가 다 끝났습니다, 이제 엠바고 해제입니다 하면 이제 보도하는 행사. 그다음에 비공개 행사. 이거는 네네. 알려주지도 않아요.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몰라. 기자들한테도 안 알려줘요. 네, 안 알려줘요. 비공개. 그러다가 나중에 어쩌다가 이제 뭐 알려져서. 알려지면 네. 뭐 기사가 되는 그런 네네. 행사. 그럼 문제의 행사는 이제 그 대통령실에서 이제 언론사 사장들을 관저로 초청해서 만찬을 여는 행사였죠. 이거는 그렇습니다. 비공개 행사였습니다. 비공개. 근데 사실 어느 출입처를 막론하고 기자가 쓰면 안 되는 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무리 비공개 행사라도 취재가 됐고 기사 가치가 있다, 쓰는 거죠. 그렇죠. 쓰고 이제 책임은 그렇죠, 이제 그렇죠. 언론사가 뭐 지는 지는 거고. 거죠. 예. 그래서 알게 되면은 이제 뭐 쓸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대통령실의 특수성이라는 거는 대통령실 바깥에서 일어나는 행사는 포괄적 엠바고가 걸려 있어서 네네. 행사가 끝날 때까지는
기사를 쓰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이유는 이제 대통령의 경호 안전을 위해서 그런 거죠. 위치가 노출되거나 뭐 이럴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다음 주에 어디 뭐 부산 어디서 강연을 한다더라. 예. 그러면 테러를 하려는 사람이 그 자리에 미리 가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위해를 가할 수가 있기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만의 어떤 특수한 경우입니다. 사전 공개 말고는 다 포괄적 엠바고? 그러니까 대통령실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대통령 행사. 행사는 그렇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것도 뭐 정권에 따라 차이가 있는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쭉 이어져. 네. 대통령실 바깥에서 하는 거는 포괄적으로 엠바고가 걸려 있다. 네, 알겠습니다. 쓰면 안 돼요. 그리고 네네. 다른 출입처 같은 경우는 이게 엠바고인데 어느 언론사에서 기사를 썼다. 네. 그러면은 해제하는 그때부터 엠바고가 깨지는 거죠. 그렇죠. 다 쓰는 거예요. 네. 그런데 책임은 처음 네, 그걸 그렇죠. 공개한 언론사가 그렇죠. 지겠지만 그렇죠. 어쨌든 그렇게 공개됐는데 안 이미 쓸 공개가 리가 없죠. 됐으니까. 네. 근데 대통령실 같은 경우는 어디서 엠바고를 깼다. 네. 그래서 따라 썼다. 네. 같이 징계를 받습니다. 그 출입처에 네. 대해서 네. 출입 기자들에 대해서 그 언론사에 대해서 이것도 대통령실에 대해 특수한 상황이죠. 네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 만찬 행사가 관저에서 열렸단 말입니다. 그렇죠. 관저라는 데는 철저한 경호가 이루어지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경호의 위험성이 크게 없다고 보입니다. 그렇게 봐야겠죠. 네. 뭐 관저에 가서 테러할 사람은 없을 테니 그 자리에 다 네네. 제압될 테고. 그러면은 대통령실 바깥이긴 한데 관저에서 열리는 행사를 이거를 엠바고 대상으로 봐야 되느냐. 이거는 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네. 만약에 청와대 행사였다면은 청와대 관저는 청와대 안에 있으니까. 그거 확실하게 네, 엠바고가 안 있었을 거예요. 아닐 그냥 건데. 공개되는 행사였을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관저가 이제 대통령실 밖에 있다는 이유로 기술적으로는 대통령실 바깥이니까 경호 엠바고 대상이 됐는데 이 경호 엠바고가 적절한가 취지상 그런 네네. 문제의식은 있는데 제가 물어본 바로는 어쨌든 경호 엠바고 적용 대상이라고 합니다. 현재의 룰로는. 네네. 자, 어쨌든 적용은 됐어요. 네, 적용됐는데 문제는 이 기자가 그 기자회견장에서 처음 이걸 공개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아시겠지만 네네. 그 전날 이미 매체에 보도가 됐고 이미 일반인들이 볼 수 있는 언론으로 기사가 난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브리핑 날은 네. 27일이었고 브리핑에서 이제 최한성 기자가 네. 이 사장단 만찬에 네. 대해서 질문한 날은 27일이었고 기사가 난 건 이미 전날. 미디어 오늘의 기사가 났어요. 네, 이미 26일 날. 그렇다고 그러면 이 미디어오늘이 징계를 받았느냐 엠바고 파기로 징계도 안 받았고 그렇지도 않고. 대통령실에서 징계를 요청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최초에 공개한 사람도 아닌데 단지 생중계되는 자리에서 물어봤다는 이유로 좀 과도한 비난을 받은 것은 아닌가 좀 참작할 여지는 있어 보이는데 뭐 네네.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판단은 예, 예. 이제 시청자들께 근데 해주시는 걸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막 엄청난 중대사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이게 그렇죠. 초반에 강유정 대변인이랑 기자들의 질의응답이 이제 서로의 얼굴이나 이런 게 공개되면서 관심이 지금 되게 상대적으로 많이 그렇죠. 받고 있고 네, 거기에 네. 상황이 유튜브 통해서 클립이나 이런 형태로 많이 퍼지게 되니까 그렇지 이 사안 자체가 사람들이 막 엄청 분노하고 뭔가 무슨 엄청나게 비난받아야 될 상황 자체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어찌 보면 해프닝일 수 있고 그렇죠. 그렇죠. 비공개 행사인데 기사가 된 것에 대해서 공개 브리핑에서 질의하는 게 옳냐 그러냐가 네네. 그 잠깐 뭐 이게 맞나 틀린 논의할 수 있지만 이렇게까지 큰 관심 가질 사안은 아니라고 네,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초반이다 보니까 너무 많은 관심을 받게 되고 이걸 갖고 뭐 대변인이든 취재하는 기자의 질문이든에 대해서 너무 강한 비난과 모욕과 이런 게 좀 집중되는 게 네네. 이게 좀 상당히 좀 우려되는 대목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어쨌든 여러 가지 이제 대통령실의 취재와 관련한 여러 가지 뭐 문화랄까요? 문화와 뭐 이제 제도들이 있고 거기와 관련해서 이 OBS 기자가 질문을 했던 거에 대해서 약간 이제 강유정 대변인도 이렇게 맞받아치는 식으로 이제 반응이 나오면서 이게 이제 대립구도인 것처럼 이제 막 이제 재생산이 됐고 말씀하신 대로 사실 사안 자체는 뭐 언론사 사장 만나는 거야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고 뭐 이게 엠바고 걸렸대지만 어쨌든 기사가 먼저 나왔고 그래서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었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약간 사회 문제처럼 비화가 돼가지고 좀 그러니까 이제, 이런 네네. 류가 이제 고 비단 그 질문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른 여러 기자들의 질문이 지금 다 이제 주목받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뭔가 이제 대중들이 보시기에 좀 저건 부적절한 질문이다라고 하면 이제 그렇게 제목이 뽑혀서 클립들이 막 재생산이 된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저는
각자가 뭐 기자도 비판받을 수 있고 정권도 비판받을 수 있고 근데 잘못한 만큼만 네, 지적할 만큼만 지적이 왔으면 좋겠는데 이게 어떤 선을 넘어서 너무 과대한 네, 공격이 집중되는 그 현상은 네. 뭐가 좀 중단돼야 되는 거 아닌가. 네. 그래서 요새 그 강유정 대변인이랑 이제 기자들과 질의응답하는 쇼츠들 몇 개 찾아봤어요. 네네. 제가 본 것 중에 제일 충격적이었던 게 모 매체의 기자가 네. OECD 국가 관련해 가지고 이제 몇 개인지를 얘기를 했더니 네. 강유정 대변인이 개수가 틀렸다, 네. 보고 아니다라고 한 걸 쇼츠를 딱 잘라가지고 네네. 기자를 호칭하는 그 멸칭 있잖아요. 네네. 기레기라고 하면서. OECD 네. 국가도 몇인지 모르면서 질문한다는 쇼츠가 있었던 네. 거예요. 근데 여기 계시는 분들 다 똑같이 지부 몇 개인지 저희 지금 기억하십니까? 언론도 지부가 아니라 OECD 국가 몇 개? 네. OECD 국가 우리 또 박사님. 30여 개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숫자적인 거든 네. 일부 틀릴 수 있잖아요. 네. 질문의 요지는 그게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과도한 지적, 그렇게 탁 핀셋처럼. 찔러서 기자가 네. 모든 걸 알고 질문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네, 모르니까 질문할 수 있고 그 일반 시민의 눈높이에서 질문할 수 있는데 그 부분 관련해서 이제 너무 과도한 비난이 달리더라고요. 근데 사실 생중계 된다는 걸 알았으면은 질문하기 전에 좀 찾아봤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렇긴 하긴 하죠. 그냥 꼬투리 안 잡히게. 네. 근데 이게 기자도 모를 수 있고 모르면 지적받을 수도 네. 있는데 그 모름의 정도만큼이 지적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걸 딱 네. 하면 그 사람의 뭐 신상, 뭐 사돈의 팔촌까지 막 이렇게 다 뭔가 파헤쳐지는 이 문화는 좀 심각하다 이거죠. 일단 전반적으로 지금 시민들께서 뭔가 좀 오해를 하시는 게 네. 대변인 브리핑장을 뭔가 대변인이랑 기자가 막 이렇게 결투를 하는 것처럼 서로 내가 대변인 이겨야 된다. 뭐 네. 대변인은 막 기자 한번 좀 눌러줘야 돼.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브리핑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절대 그런 분위기가 아니거든요. 서로 이제 조금은 편안하게 네. 왜냐하면 서로 다 얼굴 알고 네, 그럼요. 지내는 사이가 돼버리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맥락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한국 사회에 좀 켜켜이 쌓여왔던 언론과 기자 직군에 대한 어떤 불신, 네. 불만 이런 것들은 또 뭐 그게 좀 과도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언론계 입장에서 또 좀 이렇게 저희가 극복해야 될 그죠? 과제이기도 신뢰를 줘야 해요. 되는 네, 문제죠. 기자들이나 언론이 국민들한테 신뢰받지 못하는 네, 이유가 네. 있는 거고 맞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건 이제 극복해야 될 사안이고 첫 번째가 그건 네. 것 같고 두 번째는 요새도 아니죠. 굉장히 보편화된 이 쇼츠 문화. 네. 근데 쇼츠 문화에 이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성 언론사들, 이 기자들을 데리고 있는 언론사들까지 편승해가지고 그걸 잘라서 뭐 이제 만들어지는 아까 윤성호 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자들의 약간의 실수라든지 조금 이제 뭐 정권을 약간 비판하는 듯한 투로 말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 탁 뽑아서 강유정 대변인과 뭐 기자가 한판 벌였는데 강유정 대변인이 뭐 발라버렸다, 이겨버렸다. 그래서 그런 것도 나오나요? 발라버리다 이런 참교육했다. 뭐 참교육 많이 나오죠. 네. 그래서 기자가 또 그 굉장히 허접한 기자인데 네. 또 훌륭한 대변인한테 졌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이게 조회수가 나오니까 이런 게 계속 바이럴 타는 게 또 한 축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시민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언론사에서 운영하는 유튜브들에서 그렇게 쇼츠를 만드는 게 더 문제라는 그렇죠. 생각도 듭니다. 좌표를 찍어주는 꼴이 되거든요. 시민들. 그러니까요. 예. 좀 이렇게 자사 기자가 있어도 그렇게 할 건지 좀 이렇게 의문이 드는데 좀 민생 기록님이 38개국이라고 또 이렇게 팩트 체크를 38개국. 팩트 실시간 팩트 체크. 기록에 강하시네요. 이분한테는 커피를 써야 되는 게 많네요. 좋습니다. 전 처음 알았네요. 38개국. 지난주에 드렸는데 또 드릴까요? 아이, 또 드리죠, 뭐. 확실하게 네, 알겠습니다. 민생기록님 오늘 기여하셨기 때문에 일단 네네. 이름 올리겠습니다. 저희 밖에서 38개국 맞는지 체크. 그 체크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블 체크. 알겠습니다. 크로스 체크가 기본이죠. 깐깐합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 때문에 이제 기자들이 이제 잘못한 거 이상으로 비난을 받다 보니까 트라우마를 겪는 경우들도 많고 막 이메일, 댓글, 전화 이런 게 또 많이 공개돼 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뭐 DM 뭐 이런 심지어 인스타 DM 뭐 이런 걸 받아서 막 되게 이제 상처받는 경우들이 많고 그래서 아무도 이제 제대로 된 질문을 안 하게 되는 문화가 되는 거 아니냐. 오히려 입을 못 대서 그런 일들도 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아직까지는 뭐 그러고 생중계 때문에 뭐 질문 못한다는 분위기는 아닌데 조금 더 심해지게 되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이렇게 멘탈 좋은 일부 사람만 좀 질문을 한다거나 뭐 그런 그렇죠. 일이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오늘 이제
이규현 대통령실을 홍보수석이 이제 언론계 출신이죠. 예. 과도한 비방은 취재 활동을 위축시키기 때문에 심각한 이제 우려가 든다. 그래서 좀 이제 자제해달라. 이제 전 사회적으로 좀 메시지를 냈어요. 그래서 그런 입장도 발표했고 해서 이런 지점들에 대해서 이제 언론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 해 나가고 또 그 언론계를 이제 마주하시는 시민 여러분들도 조금은 좀 자제된 형태로 언론을 이제 비판할 건 비판하시고 또 잘했다는 건 잘했다고 말씀해 주시고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네, 안 그래도 오늘 보니까 이렇게 질문 잘했다 이런 쇼츠가 또 있더라고요. 그런 게 있어요? 잘하는 기자들은 칭찬해 주시는 게 또 우리 시민들. 좋습니다. 좀 전에 OBS 지부에서 성명을 냈네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네네. 대통령실은 브리핑 시 운영 변경에 따른 부작용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기자들을 인지하고 마음을 공감하라. 대통령실은 브리핑 참여 기자들을 악성 공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좀 방안을 마련해 달라. 그다음에 왜곡된 영상 유포와 악성 댓글에 대해서는 좀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달라고 하면서 이제 마지막 정리하시는 멘트로 언론의 자유는 성역 없는 기자의 질문에서 출발한다. 하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 어느 기자가 자신의 신념만을 가지고 용기 있게 질문을 할 수 있겠는가? 그들에게도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는데 이런 무지성 공격을 받는다면 아무도 버틸 수가 없다. 뭐 이런 이제 그 성명을 냈어요. 네네. 어쨌든 기자들 스스로 돌아봐야 될 부분과 또 시민들의 조금 더 좀 넓은 마음이라고 할까? 기자들의 질문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너무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약간 대립되는 그 구도로만 보지 마시고 구도로서 이렇게 보실 건 아니고 기자가 질문한다는 건 본인의 질문일 수도 있지만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대신 질문하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대통령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도 있는데 뭔가 대통령실에 불편하는 질문을 하게 되면 저 기자는 나와 적대적인 관계인가? 이렇게 이제 대립을 어떤 선을 긋는 거는 서로에게 사실 도움이 잘 안 된다. 맞습니다. 사실 기자가 질문하는 게 거기에 동조해서 질문하는 건 꼭 그런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이렇게 반론을 들으려고 질문하는 경우도 적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꼭 질문이 그 기자의 입장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이시죠. 이렇게 이 건에 대해서 좀 불편할 수 있는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말을 꺼내주면서 정부 입장에서 대변인이 거기에 대해서 좀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도 하고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조금 그 맥락을 잘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 위원장 하기 전에 언론노조 MBC 본부장 하기 전에 이제 국민의힘 출입하는 기자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럼 국민의힘에서 MBC의 기자들이 활동이 되게 어려워요. 근데 저는 그때도 국민의힘 쪽에 이야기했던 게 국민의힘도 자기들의 어떤 지지층에만 국한되지 말고 MBC 정도의 질문을 제대로 받을 수 있고 거기에 당당하게 답변을 하는 것이 국민의힘을 위해서도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을 했었거든요. 이건 사실 뭐 이재명 정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기자들의 질문을 좀 자유롭게 열어놓고 어떤 질문도 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포용하고 성실하게 답변하는 태도 자체가 사실 정권이 국민 통합이나 이런 기능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걸 하게 되거든요. 근데 정권에 뭔가 불편한 질문들을 못하게 하면 그게 쌓이고 해서 그게 정권에 도움이 안 되는 것이고 그게 피해는 결국 국민들한테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그 정권을 지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기자들이 조금 더 편하게 질문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건 필요하겠다. 물론 기자들도 저는 뭐 끊임없이 스스로를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같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번에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어쨌든 OBS 기자 건 관련해 가지고 우려를 표하면서 오늘 이규현 수석이 입장을 냈잖아요. 근데 입장문에 보면은 그런 내용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곡된 영상 편집 등의 부작용이 일부에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면서 관련 영상을 재가공하여 유포할 때에는 명예훼손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도 알려드린다. 그러니까 대통령실도 사실 지금의 이제 쇼츠 가공 형태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과도하다라고 인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도 참고로 얘기했다는 점도 알려드립니다. 사실 좀 제가 시민 여러분께 뭔가 팁이랄까 좀 부탁을 드리자면 사실 이렇게 기레기라는 비판은 별로 타격감이 없습니다. 그래요? 많이 들으니까. 뭐 맨날 하는 소리구나. 이렇게 타격감 있는 비판 그것도 몇천 개 받으면 타격감 물론 이렇게 쏟아지면은 뭐 그렇지만 그러니까 주시려면 정확히 진짜 기자를 아프게 하려면은 팩트가 틀린 거를 지적을 해주시거나 아니면은
내 기사에 안 들어있지만 실제로 정말 빠진 중요한 팩트. 네가 모르고 있지만 이 팩트가 진짜 중요하다. 이런 거를 지적해 주시면 그럼 진짜 허점, 부실함 이런 거를 지적을 취재가 해주시는 제대로 안 게, 됐다. 팩트가 더 틀렸다. 창피를 주는 일이다. 그럼요. 더 창피를 주자는 건 아니고 어쨌든 기자들이 좀 더 정신 차리게 죄송합니다. 하라고 제가 기자가 아니어가지고 기자분들이 또 이렇게 또 방어적으로 나오시니까 더 재밌네요. 농담입니다. 하나 말씀드리면 기레기라는 말은 타격은 없는데요. 네. 영상 기자들은 실제로 현장에서 가끔 때리시기도 합니다. 그러시지 마라. 네. 그렇죠. 물리적 공격은 네. 물리적 공격은 진짜 아프죠. 어느 때에도 그런 폭력은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아픕니다. 때리지 마세요. 좋습니다. 자, 오늘 너무 민감한 주제라 조금 길게 좀 자세하게 다뤄봤습니다.